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 졸업사진이라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3년 전까지 똑같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고, 청라중학교 졸업했으며 얼마 전에 국제고 졸업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의 일단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석호 친구가 국제고 간다고 얘기했던 만큼 국제고 생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생활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독서랑 선행학습 중요성 되게 중요하니까 이 점도 꼭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생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런 정보관리 등 고등학교 생활 팁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제고 생활의 1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제고가 아니더라도 보통 다 모든 학교가 비슷한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학교 들어가시면은 3월 달에 저희 OT 일정 진행되는데, 중학교 때도 꼭 수업 처음에 입학하고서 한 1, 2주 정도는 수업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진도를 안 나가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도 처음에 똑같아요. 그래서 입학하시고 처음에 1, 2주 정도는 그냥 유사한 일정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동아리 조직하고 학급 조직하면서 차차 좀 잡혀간다. 진도는 처음엔 조금밖에 나가지 않지만 이제 시험 한 달 정도 수행평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험 대비할 때 진도가 되게 빠르게 나가고, 막상 또 시험 보고 나면은 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정이 반복이 돼요. 좀 쉬다가 또 진도 나가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런 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동아리 활동 2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이나 면학 일정은 상시 진행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일정은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이따가 연락처 남겨드릴 텐데 그걸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2학기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의 직접적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생활은 어떤지 크게 얘기를 많이 듣고 가지 않아서 처음에 좀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건 중학교 시험범위인데, 제가 다녔던 청라중학교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으셨을 그런 시험범위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서 단원 한 3개에서 4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문학작품 10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시험 범위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저희 학교의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교과서 범위가 5개 이상,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 혹은 연계교재가 들어가는 거는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적어도 중학교 시험 범위의 한 2~3배 정도 이상은 되시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영어 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유사하셨는지? 네, 대체로 비슷했군요. 그래서 여기 문법 학습지 들어가고 교과서 외지문 몇 개 주시면은 그거 학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그냥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으며, EBS 수특이나 다른 연계교재에 많이 들어가는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청라고등학교 혹은 가림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3월 모의고사 3개년치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에 영어 과목이 계속 들어가면서
중학교 범위보다는 굉장히 많은 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수학 과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중학교 때는 단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며 교과서 전체 범위의 4분의 1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앞서 말씀드린 과목과 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2분의 1 분량으로 교과서 단원 자체가 5개에서 6개인데 기존에 배웠던 것보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과탐, 사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중학교 이제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친구들도 있고 더 어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3 친구들은 아직은 선택 과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탐, 사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올라가시면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과정의 사실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학년 때부터는 뭐 생활과 윤리고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런 전문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고등학교 교재 예시를 잠깐 간략히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녔던 국제고의 교재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다른 교과서는 별도로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연계교재라든지 혹은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학교 수업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이것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영수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드린 시중교재랑 그 다음에 이렇게 원서 교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도 교과서 외에 뭐 여러 이런 맹큐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 그런 걸 사용한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교과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서의 중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친구들도 이 점은 꼭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를 할 때 이거 예비고일 친구들 대상으로 준비를 했던 거라서 갑자기 독서, 문해력 이게 왜 요구되는지 약간 물음표를 띄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나 혹은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독서를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고 이런 책을 매주 왜 읽지라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정말 책 많이 읽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시험 범위로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문학 작품이 내용이 좀 심오하고 어렵더라도 본인이 암기를 하고 그냥 그 내용을 통째로 뭐 이것은 서정시다, 뭐 이것은 뭐 어떤 심상이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외우시면은 시험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이유 자체를 몰라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은 배우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 설령 외운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많기 때문에 독서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령 문학 작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를 배웠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때 배우는 시가 5개라면은 그 시의 뭐 갈래라든지 문학별 특징 뭐 이게 뭐 무슨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만 시가 예를 들어서 뭐 20개를 외운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고도 그런 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다 체화하고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 나실 때 독서해 두시는 습관 들이시면 꼭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랑 학습량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직접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용 이해 자체가 되게 빨라져요. 글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그 글을 외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글을 자신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3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 되는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용 이해 자체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책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짧고 내용 자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아 이거는 이런 줄거리였지 몇 화는 몇 화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독서는 그 흐름이 되게 길잖아요. 많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 언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에서 뭐 이런 전개가 펼쳐진다는 점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나가는 능력이 빠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점 말씀드렸고요. 빠르고 효율적인 암기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독서를 하실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텍스트를 읽고 많은 정보를 습관들여 읽은 친구들은 내용 이해가 빠른 것처럼 암기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머릿속으로 구조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런 흐름을 차차 많이 습득을 한 친구는 암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령 한국사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독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더 많이 읽어버릇한 친구들은 그 텍스트만 읽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암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 되거든요. 그런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경 지식이 된다는 점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같은 거 구성하실 때도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부터 고민될 때가 되게 많은데 기존에 읽었던 책의 자료 혹은 주제를 계속 생각하시며 이것을 자꾸 리마인딩 한다면은 나중에 주제 구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행학습의 중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기 지금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행학습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왜 학원을 다니는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행학습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그냥 학원 다니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겠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 처음에 올라가면 사실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법 같은 것도 되게 딱 정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법은 모르더라도 배운 게 있고 공부한 게 있더라면 적응하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뭐 지금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있을 때 이것을 본인은 미리 알고 가신다면은 시간 들여서 외우지 않더라도 이미 다 체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간 나실 때 많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선행학습을 하신다면은 시간을 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선행학습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은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물론 각자 나름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설령 뭐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3개년치는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교과는 되게 틈틈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육청 모의고사 같이 접근성이 좀 높고 그리고 한 번쯤 풀어볼 만한 그런 기출 문제들은 EBSI 혹은 구글에 검색하셔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모의고사를 쭉 풀어보거나 혹은 뭐 요즘에 서점 가면은 뭐 매일 뭐 세지문씩 푸는 뭐 비문학 지문, 문학작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셔서 틈틈이 공부하시면은 선행학습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수학학습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게 수학 3과목이랑 수학 4과목일 텐데 이건 솔직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과목은 뭐 내용 암기 뭐 공식 암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쓰고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그런 적용력이 중요한 거지 이걸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령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운 내용 틈틈이 복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만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영어 과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뭐 관계대명사 뭐 위치라든지 뭐 왓이라든지 뭐 이즈 단수 복수 같은 거 그동안 많이 배워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도 문법, 그러니까 영어 문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법이 뭐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게 전혀 부정되지 않고 그냥 계속 축적되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문법 내용이나 단어 같은 거 꾸준히 복습하시는 것만으로도 고등학교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뭐 듣기 지문이라든지 혹은 교과서에 있는 영어 지문 같은 거 한 번쯤 다 외우시면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독해하는 연습,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본인이 구성하면서 주제를 찾을지 그런 고민하시면서 독해법 찾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타 과목도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타 과목은 한국사라든지 과학, 탐구 혹은 사회탐구 같은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1학년 올라가시는 친구들은 아직 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생각은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굳이 선택 과목 지금부터 미리 딱 정하시고 선행학습 하시는 것보다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차라리 남는 시간에는 문해력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던가 혹은 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가셔서 어차피 외워야 하는 거고 과목별로 혹은 학교별로 배우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관련 팁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필요한 마음가짐도 준비해놨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석호 친구가 말씀해 주신 게 국제고 진학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고 입학은 반드시 대입 성공이냐 이런 주제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 국제고야? 아 너는 그럼 너희 학교들은 모두 다 잘 되겠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고 가서도 스카이 진학하는 친구들 혹은 서성한 중경외식 가는 친구들은 소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반드시 대입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도 꼭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 할 때 오래 붙잡고 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단순히 뭐 학습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리딩의 이인영 선생님께서 이거 부탁하셨을 때 이 얘기 하셨거든요. 애들이 하루 종일 과제를 하고 있는다, 글을 하루 종일 쓰고 있는다, 나중에 가면은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해도 뭐 적절히 효율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큰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내용 자체가 많고 이게 막 이렇게 한 번에 쏟아서 막 몰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데 계속 지금까지 뭐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다른 뭐 딴짓하면서 오랫동안 붙잡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걸 하실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하물며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책 읽는 시간 뭐 50분이 있거나 30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은 그거에 딱 집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차라리 30분을 놓으시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습관 꼭 들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생기부 구성은 학기 전에 미리 구성해 놓자는 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생기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지나간 케이스여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입학하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생기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겹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학기 전에 본인이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을 좋아하거나 수학 과목을 좋아해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생기부 구성할 때 그런 과목 중점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지 구상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학습지 나눠드린 거 뒷장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이외에 신경 쓸 것들 만들지 말자는 점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나는 뭐 앉아서 공부만 하겠지, 독서실에 하루 종일 가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공부 이외에 신경 쓰이는 것들도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공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상이랑 그 다음에 여가를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부 이외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이제 지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주말에 가끔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더라도 공부할 때는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하는 그런 습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친구 관계, 대인 관계도 들어가는데요. 친구랑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시험 공부 2주 전에도 인스타 DM 하면서 카톡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이랑 여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공부에 지장이 되면 안 되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주변 친구들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도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독서실 옆에 앉은 친구는 되게 잘하고 어려운 하이퍼 마스터 단어집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고교기본 외우고 있어. 그럴 때 되게 약간 저 친구는 잘하고 나는 못하는 것 같아 하는 걱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영어 단어집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 공부할 때 얘는 벌써 고등학교 과정 다 돌렸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책들도 있는데라 하면서 비교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기죽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이제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거고 솔직히 다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서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게 공부 얘기인 거지, 그 공부를 본인이 그만큼 했다고 해도 솔직히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는 이런 거 했어 해도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하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은 그 나름대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셔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PT 발표 자료도 지금 이제 요즘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시간 되게 많이 쏟고 드리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발표는 사실 PPT 자료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잘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발표 템플릿은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캔바라고 하는 이런 툴 같은 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템플릿이 미리 있는 거는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냥 구성만 맞추시고 나중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거기 종이에 여백 같은 거 있으면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캔바 같은 PPT 템플릿입니다. 그러면 다음 PPT로 넘어갈게요. 원장 선생님께서 이전은 꼭 강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별표까지 쳐놨거든요. 생기부 구성 팁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내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단연코 생기부입니다. 일단 생기부는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자신이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윗기수 선배님들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으로써 생기부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된 탐구를 했어도 과학을 좋아한다고 어필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기수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생기부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국제고, 과고, 외고 이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로젝트만으로도 생기부 1500바이트를 꽉 채우는데 문제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은 자신만의 내용, 자신만의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학생들도 워낙에 많고 학교의 활동 자체가 막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기부 구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 친구에 대한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그 가정고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아실 거예요. 가정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되게 내신 성적도 좋았고 잘 학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생기부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학기 마지막 날에 생기부가 텅텅 비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난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활동 안 하시고 그런 거 선생님께 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생기부 빌 수 있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명심해야 될 점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활동을 해야지만 생기부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활동을 해도 그거 잘 정리해서 선생님께 말씀 안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 진짜 텅텅 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험 기간 이외에 시간 나실 때 뭐 독서 활동이 됐던지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뭐 에세이를 써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젖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파일 잘 만들어주고 과목별로 파일 만들어서 활동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책 읽고 이런 에세이 작성해서 뭐 이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뭐 국어 관련 책을 읽고 여기다 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학기 말 혹은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저 이런 활동했어요, 독서 탐구 보고서 작성했어요, 생기부에 적어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 다 적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 꼭 명심하시고 본인이 활동 꼭 열심히 채우셔야 된다. 제가 활동 어떻게 채우는지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활동의 차별화, 자신의 적극성을 위해서 가우리 등의 교회 활동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다녔을 그 학교에서는 저희는 그 대학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활동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전문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활동 프로젝트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꼭 본인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 과목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 정형화되고 공통 과목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자신이 뭐 어떤 미시경제학 혹은 뭐 무슨 분자생물학 같은 거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심도 있게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른 학교에 가서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과목을 다른 학교 가셔서 들으시면은 생기부에 채울 내용도 많아지고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나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한다고 하셔야 되고 가오리 같은 수업은 꼭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이제 독서 기록장을 쓸 수 없는 점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기수 선배님들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고 계신 선배님들 세대까지는 독서 기록장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학교 생활하실 때 학교에서 뭐 독서 같은 거 읽어서 활동 제출하면은 생기부에 그런 거 적히고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이게 고등학교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 활동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하실 텐데 저는 독서 활동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한 1500바이트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접 책을 골라서 읽어도 되고 수행평가로 읽으라고 하는 책들 독후활동 잘 정리해서 그런 거 선생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하면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독서활동 같은 거 혹은 독서활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UCC를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그 전문가와 어떤 면담을 해서 내용을 조사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그런 점 꼭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면은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 구성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저는 이건 제가 정리한 용어긴 한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육하원칙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불어불문 전공을 희망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불어불문 전공을 할 때 이 탐구를 왜 시작했는지를 일단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연히 프랑스의 어떤 도시를 갔는데 간판을 보고 읽을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고 프랑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프랑스 관련 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Y를 설정하게 됐어요. 왜 하는지 그런 활동을. 그리고 그 프랑스 관련 도서를 읽고 이거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what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 관련 독후 활동을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어떤 탐구를 했는지 혹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간판을 보고도 잘 읽을 수 있고 프랑스 현지인에게 메뉴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본인이 발전했는지 무엇을 왜 했고 무엇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은 좀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례도 아니고 이것은 저만이 쓴 그런 방법도 아니고 저희 입학 지도부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도 어떤 탐구를 왜 시작했고 무엇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 과정 꼭 지켜주셔서 작성하시면은 자신만의 차별화되고 강한 생기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생기부 구성 예시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 1500바이트 생기부에 있는 내용 간단히 요약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이 좀 약하고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 번씩 잠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활동 내용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지 여기에는 제가 이걸 왜 했고 무엇을 했고 여기에 왜 발전했는지 이 세 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무엇을 했는지만 적어놨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은 이거 찍으셔도 좋고 제가 혹은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거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활동 정리한 거 그냥 한번 물 흐르듯이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국제고 1년 말씀드렸는데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 OT 같은 거 진행하다가 점차 진도 나가고 중간에 수행평가 2주간 진행한 다음에 시험 범위 나가고 그 다음 시험 보는 일정 반복되는 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 범위라든지 학습량 비교해 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시험 범위 생각하시고 진학하시면 큰 코 다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하시고 올라가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독서랑 선행학습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선행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2달 동안 정말 본인이 열심히 계획 세워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모의고사 같은 거 틈틈이 푸시면은 진학 때까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팁 말씀드린 거는 주변에 신경 쓸 거 만들지 말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거를 왜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거 중요합니다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기부 구성을 직접 계획하지 않고 이걸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생기부 텅텅 빌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몇 분 정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질문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제가 카카오 아이디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기로 그냥 아무거나 뭐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급식은 맛있나요? 이런 것도 좀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문의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잠시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들 괜찮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귀 기울여 집중해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